있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7월 7일 금요일에서 9일까지 학예정진을 합니다. 저는 그 법회에 참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선생님께 공부를 했을 때는 저도 그 선원에 한 1년 가까이 거기에 이제 선생님 옆에서 거기서 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죠. 한 7, 8개월 이상 됐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늘 공부 분위기에 젖어 있고 백봉 선생님이 하루에 한 4번 정도 법문을 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 가면 이제 아침에 잘 주무셨냐고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법문을 하셔. 이제 밥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일도 하고 뭐 앉아서 앉고 그럼 점심 때 또 하셔. 그리고 또 막간을 이용해서 또 하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365일 법문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법문을 맨날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난 소나기 같이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선지식이 이제 계시니까 늘 선지식 하시는 걸 늘 보잖아요. 늘 정에 들어있는, 계시는 걸 보니까. 자, 그것 자체로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며칠 있다가 뭐 벌써 엘렐레해지는 거야, 집에 며칠 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부 분위기가, 백봉쌤 맨날 공부 분위기가 선생이라고 맨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분위기가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리면 공부가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최상승 법문인데,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반대란 말이야. 이 공부가 지금 반대라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공부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냥 외우고 그냥 그거 이해하고 숙지하고 막 이러면 공부가 돼요. 상식적으로 하는 공부는. 그렇죠? 막 고시 공부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해를 벗어나는 공부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그냥 내려놓는 공부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질이 완전히 틀려. 물론 처음에는 와서 들을 때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지금 상음을 우리가 배울 건데 색수 상행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상음이라는 것은 기존에 자료가 없으면 이 상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또 책을 보고 이해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르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료를 그대로 내려놓았을 때 진정하게 그것을 안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그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위에서 하는 거예요. 자료 위에서 하면서 이 자료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료를 깨버리는 거지요. 말하자면 벗어나는 거죠. 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인 공부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 자체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공부하겠다는 그 원만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꾸준히 하는 건 더욱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점차 이렇게 공부의 길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공덕장 보살님 얘기하듯이 변한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헛것이라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게 있겠네. 그래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자꾸 해보세요. 이번에 그 윤소정이라는 그 연극 배우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뭐 드라마에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기록으로 돼 있으니까 그분인데 그분 몸은 이미 사라졌죠. 그 헛것 아닙니까? 공덕장 보살님. 헛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변한다는 그 의치 밑에는 헛것이라는 말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를 실제로 이해를 하면 헛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것인데 지금 변한다는 것이 이해가 덜 된 상태다 이렇게 보죠. 변한다는 것은 거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체가 있다면 변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컵이 있으면 컵이 변하는 것이
이 컵이 비어 있기 때문에 변한다. 이 컵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변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뭐 기후가 오늘은 굉장히 덥죠. 어제보다 더 기온이 올라갔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변한다라고 하죠. 변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기온이 왜 올라가니? 기온이 왜 올라가니? 이렇게 물으면 이런 인연과 이런 조건에 의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인연과 이런 조건은 또 무엇이 실체가 있냐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라.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만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런 걸 만나면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자체성이 없다. 그 속에 실체가 없다. 공했다 하는 것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헛것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계정진 때 꼭 저는 법회 주말정진 한 달에 한 번 하는 주말정진 여름 겨울로 하는 하계정진 후울로 참석이 안 되더라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꼭 참석하는 거 그걸 굉장히 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한 3시간 동안 하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려 2박 3일을 하거든. 그렇게 하면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한이 있어도 한 3일 동안은 그 분위기에 젖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달마대사의 무심론과 대승기신론의 구상차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명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무명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업을 만들고 업을 받게 되는가까지 그게 구상차제예요. 그거를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거 주제로 하면서 모습공식하고 새말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금부터 한번 읽고 할게요. 자, 오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이죠. 보통 사람의 몸과 정신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오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가지가 가리웠다, 5가지가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은 우리 몸뚱이를 비롯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그 빛깔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125쪽 그 경부분만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어찌하여 오음이 물질과 주시니 원래 열장인 무효한 짐을 쌓으려고 하느냐. 하나 어떤 사람이 건강한 눈으로 청명한 공을 볼 적에는 다만 맑은 공뿐이요 겉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그 사람이 하나 눈을 부두고 운동제를 움직이지 않고 계속 하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피로해져서 공에서 꽃을 보기도 하고 온갖 어지러운 안무엇을 나타난다. 세금의 물질도 그와 같은 줄 알아라. 세금 우리가 보는 빛깔이 전부 뭐다? 허공꽃과 같다. 눈병이 난 사람에게 보이는 그것과 같다. 건강한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 우리 지금 몸뚱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모든 헛것이 헛공에서 온 것도 아니며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만일 헛공에서 왔다면 그 것이 헛공에서 왔으니 다시 헛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헛공은 빈 것이라 출입이 없다. 만약 출입이 있으면 헛공이 아니라 또 헛공이 만약에 빈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몸에 다시 하나님의 몸을 겹칠 수 없듯이 허공에서 본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만일 벚꽃이 눈에서 나왔다면 눈에서 나왔으니 눈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또 벚꽃이 눈에서 나왔으므로 눈처럼 마땅히 변이 있어야 한다. 만일 변이 있다면 나가서 허공에 벚꽃이 되었다가 돌아올 적에는 마땅히 눈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변이 없다면 나가서는 허공을 가렸으니 돌아올 적에는 눈을 가릴 것이다. 또 벚꽃을 볼 적에는 눈에 가림이 없는데 어찌하여 맑은 허공을 볼 적에 청명한 눈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세금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 바탕자리의 작용이다. 묘진여성, 여기서 말하는 묘진여성의 작용이다. 모든 모습은 작용이다. 그래서 공덕장 보살님 이 모습을 보고 칠판이 지금 이제 칠판을 딱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절대 긍정, 절대 부정, 절대 긍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절대 긍정이지요. 이게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절대 긍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만 해서 이게 절대 부정이 돼야 돼. 절대 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탕과 둘이 아닌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의 말하자면 실체를 볼 수가 없어. 이건 본래 헛것이거든. 본래 공한 것이거든. 근데 우리 눈에는 지금 이렇게 정말 실제하는 것 같이 보여. 왜? 우리 사이클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그래서 만약에 공덕장 보살님이 모든 거 보고 듣는 것을 뭘로 본다? 나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듣는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해버리면 정말로 그 바탕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뭘로 보인다? 작용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 그때는 뭐가 없어져? 내라는 게 사라지거든. 나도 뭐를 의지해서 있어요? 몸뚱이를 의지해서 있거든. 근데 지금 몸뚱이가 100% 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처음부터 몸뚱이 그걸 하려면 어려우니까 자꾸 객관적인 것을 자꾸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냥 자꾸 해보는 거. 그래서 장형원 보살님은 불교 공부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 전 초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데는 많은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전부 나잖아요. 전부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를 밝히는 공부거든. 이 공부가 참 나를 밝히는 공부거든. 그게 전부 내라고 하니 자료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얻을 이유가 하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살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그대로 단계를 밟아 오시면 이렇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리고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 자꾸 안다에 걸려 넘어져요.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모른다 이렇게 딱 제로에서 딱 시작을 해버리면 정말 간단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좀 안 돼. 그것만 제로에서 내가 딱 시작을 하는 마음, 태도만, 자세만 갖고 있으면 하나도 어려울 것 없다.
그런데 안다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걸려서 자꾸 언든 짓을 하는 거라.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우리 지금 얘기하지요. 변한다 할 것이다 뭔 말인지 몰라. 딱 이래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거든. 내가 어디서 듣고 그 자료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 실제 내가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 자료가 없으면 변한다고 것이다가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변한다는 말을 그래서 아기들이 그 불이 있는 대로 덥석 가서 그냥 데이잖아요. 불이 있어도 그것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자료가 없거든, 아기한테. 근데 한 번만 가서 뜨거운 것만 살짝 하면 자료가 딱 축적이 돼서 절대로 불 옆으로 안 가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몰라.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기존의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로 자꾸 해석을 해. 근데 내가 변한다 할 것이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봐. 없으면은 공부하기가 좋지. 칠판이 변하고 할 것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칠판이 변하고 할 것인가 보다. 불이 뜨거운 것인가 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금은 본래로 묘진여성의 작용이다. 작용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 그 성질이라. 작용이라는 것 뜻이. 그래서 129쪽에 수엄 보죠. 자, 수엄 시작. 하나하나 사람이 몸이 건강하여 수족이 편안하고 슬픔이 없어 마음에 좋고 싫은 것이 없다가 장난삼아 두 손가락을 가지고 밀면 두 손가락에서 한방하게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차거나 따뜻한 촉감들이 생기는데 수음인 느낌도 그와 같은 줄 알아라. 네. 옛날에 그 정체도장의 최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에 아무데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주 왜 우리 하나도 아픈 데가 없으면 신경이 아무데도 안 쓰여요. 그런데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뭐 손가락이 아프다든지 뭐 신경줄이 늘 하나 가 있어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아프면 더 세게 가죠. 그래서 진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몸이 건강하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어.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건강한 것은 아무런 신경이 안 가는 겁니다, 몸에. 참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참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 아무런 생각도 없어. 몸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건강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하여 수족이 편안하고 고통이 없어. 마음에 좋고 싫은, 그럼 마음에 좋다 싫다는 생각이 안 일어나. 건강하니까 신경줄이 거기 안 가. 그런데 장남삼아, 우리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있다가 두 손을 마주대고 비비면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차거나 따뜻한 촉감들이 생기는데 수음인 느낌도 그와 같은 줄 알아라. 자, 손을 떼보십시오. 떼면 지금 따뜻하고 그게 없어져 버리죠. 또 붙으면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이 나요. 그래서 또 떼면 없어져요. 자, 최정환 의사님 좀 읽어봐 주십시오. 수음은 일꾼이 육진을 대상으로 반연할 적에 저절로 생기는 느낌을 가리킨다. 반연이라는 것은 이거를 탁 봤을 때 말하자면 이렇게 요거를 되돌아서 이렇게 보는 걸 반연이라고 하지요. 예. 수음을 구성하는 이런 마음작용을 흔히 감성이라 부르는데
이 감성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감지할 뿐이고 가짜가 없다. 여기서는 몸의 느낌인 촉감을 예로 들어서 감성작용을 설명하신다.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비비면 두 손바닥에서 허망하게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차거나 따뜻한 촉감이 생길 때에 그 느낌이 바로 수음이다. 이 촉각 현상에서 촉감을 인식하는데 반영하는 모든 것을 싸잡아서 수음이라고 한다. 즉, 촉각 현상을 느끼는 주체와 객체와 그때 일어나는 촉식까지 통틀어서 수음이다. 그래서 수온이라고도 하니 온이란 덩어리나 뭉치라는 뜻이다. 예. 자, 여기다가 탁 갖다 대요. 그러면, 지금 날이 뜨거우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리고, 여기 딱딱하다. 이렇게 느낌이 타고 오죠. 아직까지 이것이 좋다, 나쁘다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소리를 딱 들어. 지금 요거 돌아가는 소리를 그냥 딱 듣는 것. 요것이 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혈량이라고 해요. 수음까지는 혈량이에요. 혈량이란 뜻은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느끼는 그대로 딱 촉이 돼서 그 다음에 일으켜요. 좋다 나쁘다를 일으켜요. 그래서 본래 도인들은 수음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수음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수음을 이렇게 붙잡아서 이게 딱딱하다 이렇게 느껴. 아직 좋다 나쁘다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느끼죠. 그래서 수음까지 느끼는 도인들은 수음까지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는 이미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 여러 가지 느낌인 한쪽이 몸에서 온 것도 아니며 손바닥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하나 느낌이 만일 홍에서 왔다면 이미 손바닥에서 나왔는데 어째서 몸이나 발에서는 느낌이 나오지 않느냐. 몸이 손바닥만 선택하여 와서 부딪히면서 느낌인 촉감을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일 느낌인 촉감이 손바닥에서 난다면 반드시 두 손바닥을 합쳐야만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손바닥에서 나왔으나 두 손을 합칠 때에 비로소 손바닥이 느낌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두 손을 떼는 느낌인 촉감이 도로 손바닥으로 들어갈 것이니 손목과 발과 어깨가 그 들어가는 종적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만일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고 들어감을 한다면 원래 그 느낌이라는 한물이 있어서 몸 안에서 왕래할 것이니 어찌하여 두 손을 합치는 것을 기다려야만 비로소 느끼는 것을 촉감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수음인 느낌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예. 아나나 이 여러 가지 느낌은 환촉이. 환촉은 어떤 거지요? 본래 없었는데 손바닥을 문지르면서 생긴 그 환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떨어뜨리면 사라져 버리는 거.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만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 그걸 환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촉은 앞에서 말하는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차거나 따뜻한 촉감이죠. 환촉이.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며 손바닥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아나나 느낌이 만일 허공에서도 지금 허공 하는 거는 보림선언에서 말하는 이런 바탕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냥 이런 허공입니다.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허공에서 왔다면 이미 손바닥에서 나왔는데라고 하시지 말고 이미 손바닥을 부딪혔는데 허공에서 이 수험이 왔으면 이미 손바닥을 부딪혀서 그지요? 근데 비벼서 지금 나타났으니까 부딪혔는데 그럼 허공이라는 거다. 몸이 허공 속에 있는데 어째 손바닥에만 부딪히고 몸이나 발에는 그 느낌이 부딪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도 그걸 손바닥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미 손바닥을 부딪혔는데 이렇게 좀 고쳐나 보십시오. 그 번역을. 그러면 이해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미 손바닥을 부딪혔는데 어째서 몸이나 발은 어째 부딪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허공 속에 이 온몸이 있는데 어떻게 딱 손바닥만 부딪히고 손이나 발, 몸에 안 부딪히냐 이 말이에요. 허공이 손바닥만 선택하여 와서 부딪히면서 느낌인 촉감을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험이 만약 허공에서 왔다면 수험이 무슨 그게 있어서 손바닥에만 딱 부딪히고 발이나 몸에는 안 부딪힐 리가 없다 이 말이죠. 만일 느낌인 그 촉감, 그 환촉이 손바닥으로부터 나왔다면 손바닥에서 나왔다면 보다 손바닥으로부터 나왔다면 반드시 두 손바닥을 합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어떻게 두 손을 합쳐야만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것을 좀 더 쉽게 해보죠. 반드시 두 손바닥을 합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손바닥이 나서면 손 안에 내 있지 않냐고. 그래서 지 혼자만 있어도 수험이 있을 건데 어째서 딱 두 손이 합쳐지도록 기다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이해되시죠? 어제 이주성 교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장형원 보살님은요? 좀 그냥 말이 이게요. 말이 어려워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예. 이게요. 그래도 쉽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허공에 소음이 있다면 손바닥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부딪힐 것이고 손바닥에 수험이 있다면 손바닥이 합쳐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수험이 여기 늘 있는데 뭐 한 손만 갖고도 수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항상 손바닥에 있을 거 아니냐. 만약 손바닥에서 나왔으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나왔으나 하지 말고 나왔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도가 더 올라가요. 이게 참 조사가 중요해요. 만약 손바닥에서 나왔으므로 두 손을 합칠 적에 비로소 손바닥이 느낌을 안다고 한다면, 여기 가정한다면 이렇게 안다고 한다면 두 손을 떼면 느낌인 촉감이 도로 손바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냥 얘가 느낌이 여기만 있다면 두 손이 합쳐질 걸 기다리지가 않을 건지. 근데 만약에 손바닥 자체에서 두 손을 합칠 적에 비로소 손바닥 느낌을 안다고 가정하면 두 손을 딱 떼면 그 환촉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합쳐서 그래서 이게 수음이 있어 촉감이. 근데 딱 끼면은 없어지는데 그 촉감이 어디로 가겠냐? 손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능엄경은 요는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닌데 뜻이 어려운 게 아닌데 느낌을 안다고 한다면 두 손을 떼면 느낌이 촉감이 도로 손바닥으로 들어갈 것이니 손바닥으로 들어가면 어제 손목이나 손이나 팔이나 여기는 어깨라고 해놨는데 골수라고 골수
이 안에 뼈가 다 있지요. 그 골수까지 그 느낌이 있어야 될 거네. 그 수음이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손바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환촉이 들어가는 흔적, 그 종적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만일 느끼는 마음, 여기 깨닫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느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만일 느끼는 마음이 나오고 들어감을 안다면 원래 느낌이라는 한 물건이 있어서 몸 안에서 왕래할 것이니 어찌하여 두 손을 합치는 것을 기다려야만 비로소 느끼는 것을 촉감이라고 하느냐. 뭔 말인지 알겠죠? 느낌이라는 것이 정말 실체가 있다면 얘가 지 혼자서 몸 안에 돌아다녀야 될 건데 두 손이 합쳐질 때까지 왜 기다리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인연도 아니 허망해서 그 소민 느낌이 허망해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수험이라는 것이 헛것이지만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의 작용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작용이다. 그래서 세금은 뭐예요? 허공꽃에 비유를 했고 지금 수험은 촉에 비유를 했어요. 촉에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음이 들어갑니다. 자, 저기 휴가사님 그 읽어주십시오. 전오식. 자, 전오식이라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선식, 설식, 신식. 요걸 전오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의식에 해당되는 것은 제6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오식이라는 건 안, 이, 비, 설, 신까지 있는 그 식이 전오식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유마경에 그 구상차제 그 3세 6추를 할 건데 거기에 나올 겁니다. 예, 읽어보십시오. 전오식 중에서 신촉이나 신식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두 손바닥이 서로 맞닿아서 일어나는 한 촉의 출처는 거공이 아니면 손바닥이다. 거공이 출처가 아니면 분명한데 손바닥이 한 촉의 출처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두 손바닥이 접촉을 해야 한 촉의 느낌이 생기니 손을 합치는 것에서 느낌이 한 촉이 나는 생기니 자연스럽다. 그러나 손을 떼어버리면 느낌이 손바닥을 거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는 대답을 말이 없다. 그래서 손바닥이 한 촉의 출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두 손을 맞이해서 따뜻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허공은 물론 아니고 우리는 이 손바닥에 그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지금 손바닥에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다. 왜? 이것만 딱 있으면은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이 수음이 있거든. 그러면 그 수음이 손바닥을 마주쳤을 때 있을 때 손바닥을 띄면 그 느끼는 촉감이 어디로 가냐? 손 안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허망한 것이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식으로 우리 버전으로 하면. 예, 그 다음에요. 그러나 지금 한쪽을 간지하는 촉감이 있어서 신촉 내지 신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촉감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논리적으로 자세히 찾아본 뒤 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출처가 있다고 고집할 수도 없다. 그러니 신촉 내지 신식을 한촉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 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음이 동안하여 원래 있는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 상식적으로는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했을 때, 아, 따뜻한 촉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거 생각해 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이걸 누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따뜻하다 하면 그 끝나는 거지. 이런 거 얼음에 탁 손을 댄데 너무 차가워. 차갑다 하면 끝나는 거지. 이게 차갑다가 어디서 왔지? 뭐 이런 생각 안 하거든 보통은.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그거를 그러면 요 차갑다 따뜻하다는 이것이 어디서 왔니? 이 말이에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출처를 알아야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손을 딱 떼어버리면 이 촉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촉감이.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 촉감이 어디로 갔니? 이 몸속으로 들어갔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따뜻하다는 이 촉감이 뭐다? 이 촉감이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는 거 지금은 손과 손이 마주쳐서 촉감이 일어났는데 눈으로 이걸 봐. 지금 눈으로 이걸 보면은 손바닥 2개 마주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럼 칠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우리 칠판이라는 것도 입력이 된 자료지요. 딱 보는 그 자체로 딱 봐. 칠판 이렇게 그냥 칠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딱 이렇게 봐. 그러면 이 보는 말하자면 견촉이지요. 이것이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다? 허공 꽃과 같다. 보는 것은 허공 꽃과 같다 얘기하고 요거는 지금 촉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음까지 오늘 하죠. 자, 좀 읽어보십시오. 상음은 육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오식에서 그 다음 하나 더 간 상음은 육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읽어봐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식초나 매실을 이야기하면 이게 힘이 생기고 절벽으로 내복을 건너뛰는 것을 생각하면 복음이 절인데 상음이 생각하고 그와 같은 줄 알아라. 그렇죠. 우리가 매실이나 또 되게 새콤한 거 식초 또 레몬 이런 거 생각하면 사게 침이 나온단 말이죠. 저기 거사님도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침이 살 나온. 이 상음은 기본 자료가 있어야 돼. 내가 식초나 매실이나 먹어본 적도 없고 또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면은 식초다 매실이다 이래도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가지고 침이 안 나와. 아기한테 매실이다 식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걔가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 상음은 자료로 필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을 밑에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비유를 잘 듣는데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화를 내고 이 사람은 화를 안 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그런 일이 다반사거든요. 근데 어째서 이 사람은 화가 나고 이 사람은 화가 안 날까? 이 자료 차이죠. 지금 자료 차이예요. 자료 차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네. 자기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 아니, 자기가 축적되어 있는 자료와 이것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야. 거기에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화를 내는 줄 알아. 장형원 보살님,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시겠습니까? 화를 내, 내가. 우리 화 많이 나잖아요.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어디서 왔냐면 세금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수험이나 어디서 온 게 아니요. 헛것이란 말이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헛것인 자료하고 저거하고 인연과 조건이 딱 맞아서 일어나. 근데 거기에 내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화를 낸다고 해. 이것이 전도몽상이라고 해. 뒤바뀐 생각.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식초나 매실을 이야기하는 입에 침이 생기고 우리가 여기하고 저기하고 절벽을 생각하면 자료가 형성이 돼 있거든. 그러면 오금이 절인데 상음인 생각도 그와 같은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 공색장보살님 읽어줄래요? 상음은 생각을 짓는 마음의 사고입니다. 수음인 느낌이 발생하면 제6의식이 즉시 그 느낌을 이어받아서 생각하고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상음이다. 즉 마음이 어떤 느낌을 받아들여서 심구는 찾고 구하는 겁니다. 찾을 심자입니다. 이게 결정하고 변정하는 생각 덩어리를 지어가면서 배고하는 분별작용을 끊임없이 이어간다. 수음은 직관인 분량이지만 상음은 사량과 분별이 있으므로 비량이라고 한다. 분량은 직관이라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므로 착오가 없지만 비량은 사고작용이 일어나므로 착오가 있을 수가 있기에 양자는 구별이 된다. 예. 상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색, 수, 상, 행, 시기를 했을 때 백봉 선생님이 색은 겉, 그 다음에 색, 수, 느낌, 상을 색임이라고 했거든. 색임. 색인다라고 했다며. 그걸 상을 색인다라는 것은 어떤 거기에 탁 자국을 내는 걸 색인다고 하죠. 마음에 색인다, 뭐 자국을 내는 거거든요. 색임. 그 다음에 색수상 행, 행이 건인, 그 다음 아르마리 이렇게 했는데 상음은 생각을 짓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부딪혀보면 수음인 느낌이 발생하면 그 느낌을 이어받아서 자기의 자료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료가 이 느낌에 의해서 그 자료가 들고 일어나면서 생각하고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상음이다. 마음이 어떤 느낌을 받아들여서 찾고 구하고 결정하고 또 물들고 깨끗한 생각 덩어리를 지어가면서 애오라는 건 애증하고 같은 겁니다. 쏠리고 싫어하는 분별 작용을 끊임없이 이어간다. 그러니까 수음은 직관인 혈량이라는 것은요. 딱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부드럽다. 누구나 부드럽다 이렇게 느끼죠. 부드럽다는 건 이름이지만 이게 표현을 하려면 딱 느껴요. 그 딱 느끼는 요거 자체가 혈량이에요. 그러면 느끼면서 그 다음 뭐예요? 좋다. 부드러우니까 좋다. 또 요새 같으면 더우니까 너무 덥다. 싫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상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수음이라는 것은 혈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음은 비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음은 이미 자기의 자료로 분별이 들어가는 것을 상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량은 직관이라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므로 착오가 없지만 비량은 사고의 작용이 이름으로 전부 착오가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자, 그 다음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이러한 시다는 생각이 내실에서 나는 것도 아니며 입에서 나는 것도 아니다. 하나 만일 내실에서 시다는 생각이 난다면 내실이 스스로 말할 것이니 어째서 사람이 말하기를 기다리느냐. 만일 시다는 생각이 입에서 난다면 어째서 귀로 시초가 내시는 말하기를 듣기를 기다리느냐. 또 귀가 듣는데 신이 내 귀에서는 생기지 않느냐. 절벽을 건너뛰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내실과 같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라. 상음인 생각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예.
옛날에 그 조조,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전쟁터에서 이제 패망을 하고 이제 이게 후퇴를 하는데 굉장히 그 진지까지 가는데 멀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군사들이 지치고 갈증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조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산을 넘으면 저게 매실이 가득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서 매실을 실컷 따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실 얘기를 하니까 그 군사들이 입에서 침이 샥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증을 해소를 하고 그 산을 무사히 넘었다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실이라는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매실이라는 얘기를 딱 하면 매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귀로 듣는데 침이 샥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다는 생각이 귀로 들어서 입에서 침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매실 자체가 지가 그거더만 매실이 뭐 말할 때까지 왜 기다리느냐. 지금. 또 시다는 생각이 만약에 입에서 난다면은 어째 귀로 들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절벽에서도 절벽이 얘기를 들으면 오금이 저려. 절벽이 딱 상상이 되니까 밑에 막 천길 물이야. 그럼 오금이 저려. 그러면 그 오금이 저리는 게 절벽에서 나느냐 발바닥에서 나느냐 아니라는 거지. 내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절벽에서 오금이 저리는 게 날 리가 없지요. 또 그걸 지나가는 발바닥에서 일어날 리가 없지요. 생각으로 일으키는 거죠 지금. 오금이 저리는 것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을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묘진여성의 작용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바로 작용이에요. 우리 운전을 저는 앞자리에 잘 안 앉습니다. 우리 차 타고 갈 때. 왜냐하면 거사님이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 자꾸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 뭐 탁 이렇게 하면 자꾸 발이 나가네. 브레이크 밟는다고. 이거 똑같은 거야. 나는 실제로 운전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요. 자료를 이미.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주성 거사님 읽어봐 주십시오. 매실 이야기를 이루어하면 귀로 그 말을 듣고 시다는 생각이 저려하고 그렇다면 시다는 생각이 매실 이야기를 주고받는 입이나 귀에서 생긴다는 말인가. 그러나 매실 이야기에서 시다는 생각이 생기려면 먼저 매실은 시다는 기억이나 지식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실에 대한 기억이나 지식이 없는 어린이는 시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음만으로 시다는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억이나 지식이 가세되어야 시다는 상응이 일어난다. 이 상음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으키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생각들이 상음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뭘 전부 다 그 자료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 중에서 최정환 거사님 제일 울트라 캡숑 자료가 뭐라고요? 왜?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3세 6추에서 그 구상차제에서 배울 건데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미세한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누가 봐요? 내가 봐요. 몸뚱이 내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누가 봐요? 진짜 누가 봐요? 없는 내가, 예, 빗소님이 보는 거예요. 빗소님이 보려면 어째야 되느냐? 이것과 빗소님과 둘이 아니라 이게 보여요. 그래야 이 모양이 보인다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허황된 것 같지. 이게 이 지금
이 컵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공 상태예요. 홀로그램 상태란 말이죠. 원자 분자로 돼 있죠. 지금 보살님 그렇지 공덕장. 그런데 우리 눈에는 완전 고체로 이렇게 보여. 만질 수도 있어. 이것이 헛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 근데 이 점이 너무 이해가 안 돼. 왜? 너무 오래 시간 동안 내가 상대를 보는, 경계를 보는데, 이거를 이제 견분이라고 하죠. 내가 경계를 보는데 너무 오랫동안 축적이 돼 있어서 이것이 단번에 해결이 안 돼. 단번에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보는 내와 보이는 이 물건이 둘이가 같은 거라야 이 물건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뚱이가 내기 때문에 늘 주와 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림선언에서 백봉쌤도 그렇고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예요? 원각경에도 나오고, 몸뚱이는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화풍으로. 근데 지수화풍이 뭐다? 공하다. 그래서 몸뚱이가 공하다. 이것부터 공부를 안 하면 몸뚱이가 정말 변하고 헛것인 걸 공부를 안 하면 벨수를 다 써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주와 객으로 나누고 있거든. 그래서 나라는 의식이 몸뚱이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나다 이러면 이 가도 끝없는 허공 중에 여기서 요만큼이 나야. 그렇죠? 근데 이 공부를 자꾸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는 뭐예요? 이 몸뚱이는 허공의 표현이야. 지금 작용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도 끝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냐? 안 된다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그게 되겠냐는 말이지. 그래서 요 상음이 임재스님 그때 한 번 더 얘기했죠. 임재스님이 거기에 이제 그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와서 임재스님이면 정말로 대도인이신데 눈물 콧물을 빼면서 울으시거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스님은 그렇게 도인이신데 본래 몸이라는 것은 다 헛것인데 왜 이렇게 울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눈이 인연을 해서 눈에서 자꾸 물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뭐예요? 늘 보는 거지요. 그 스승을 보았지요. 인연이 딱 돼 있어서 저절로 계속해서 감정 상태에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근데 되게 어떤 데는요 진짜 그런 경계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나 울고 싶지도 않네. 울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눈에서 물이 나오는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건 눈물이 아니야. 눈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걸 눈물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나는 울고 싶지 않은데 그냥 물이 흘러 눈에서. 뭔 조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음이라는 것은 색, 수, 요 상은 자료가 굉장히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러면 행, 식이 돼 있거든요. 그럼 요 상음이 조작을 하고 또 흘러가고 해서 다시 아르마리로 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축적된 것이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색수상행식이 막 엄청나게 자꾸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전부 내 자료에 입각을 해서 하고 있다. 요렇게 탁 알면 공부하기가 쉬울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만 놓으면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덕장보살이 변한다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이 변한다고 것이다 이렇게 해 지금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한다? 처음에는 내 자료에 의해서 한다는 거야. 내 자료로 본다는 거야. 내 자료로. 내 자료로 보면서 이게 왜 안 되냐고 자꾸만 하면 자기한테 물어야지. 자기 자료에게 물어야지. 이주성 거사님 그림 그리시면 안 그렇습니까? 그림 그리셔도 그렇죠? 그림 그릴 때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려야 되는데 자기의 관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아마 고수일수록 자기 관념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굉장히 그것이 증장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똑같은 걸 그려도요. 예,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안 그려지죠.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자꾸 들어가니까. 자꾸 들어가니까. 네. 예.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한다고 것이다는 게 뭔지 나 잘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변한다고 것이다. 그렇게 해봐. 자꾸만. 처음에는 내 자료가 자꾸 들어가서 하는데 자꾸만 자료를 끼워 맞추려고 해서 안다 모른다 말이 자꾸만 나오거든. 본래 몰랐어. 뭘 알아. 자료가 이미 개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변하고 헛것인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그것만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빨간 장미가 빨간 색깔이지 뭔 색깔이야? 장영원 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빨간 장미가 빨간 색깔이지 무슨 뭐냐고. 근데 나는 꼭 아닌 것 같더라고.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내 자료에 의해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이지. 그렇죠? 실제로 그 장미의 색깔을 보고 싶었던 거지. 실제로 보고 싶었던. 실제 그 장미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 장미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었던 거지. 빨간 장미로 내가 보는 것은 나의 자료로 보는 것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장미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색깔이지? 이런 질문인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대답은 하지 말고 질문만 해. 내가 대답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그 자료 해봤자 3번 정도 물어서 내려가면 대부분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얼마나 별 볼 일이 없는지 알 수가 있어. 자료가.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하는 거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 이것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컵이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가 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최고로 빨리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료를 뛰어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